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격국론을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 아, 자평진전이에요. 예, 자평진전 권 5. 이건 자평진전은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적천수천미는 4권으로 되어 있어요. 5권 1책, 4권 1책. 그렇죠. 두 번째 상관격이에요. 그럼 5권은 흉격을 전부 넣어놨어요. 잡격하고요. 근데 흉격 중에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판관격이고요. 칠살격. 두 번째가 상관격이에요. 이 흉격은요, 길격하고는 조금 틀린 게, 길격은 그래도 일주를 좀 덜 살펴도 돼요. 일주의 강약, 유군을 덜 살펴도 되는데, 흉격으로 들어와서는 일주의 유군과 강약을 반드시 살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상관이라는 나쁜 형신을 때려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봅시다. 그래서 정의가 있죠. 심여청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관은 수비길신. 예, 상관은 비록 길신이지는 아니지만, 길신은 아니지만 실이수기, 예, 빼어난 기운은 실제로 있다. 그런 문인학사가 여기서 많이 나온다. 다어 상관격 내에서 득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칠설격에서 뭐가 나온다? 영호골이 많이 나온다. 여긴 문관이요. 칠설격은 무관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하목견수, 이거는 뭐예요? 조위예요. 하목이란 뭐예요? 여름에 태어난 나무니까 물이 필요할 것이고요. 인수예요. 동금겨우나, 이건 찬 겨울에 금이죠. 이럴 땐 조우가 필요하니까 불을 필요해요. 그래서 관성이죠. 관도거리지 않는다. 우수, 수지, 우수자. 빼어나면서도 더욱 우자거든요. 더욱 빼어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중에 격국 중에서 비교가 안 된다. 탁격과는 많은 비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변화우다. 변화하는 것도 더욱 많다. 자 보세요. 빨간 글씨 보십시다. 이건 살필 사자입니다. 그 기운을 살피고요. 이건 헤아리다는 뜻이에요. 그 강약을 헤아려서. 자, 강약을 헤아린 건 뭐의 강약을 헤아리는 거예요? 저 주어가 빠졌어요. 일주의 강약이에요. 자, 심기희기. 여기서도 희기. 일주가 반기는가 끓이는 걸 또 찾아봐야 돼요. 살펴야 돼요. 관기순자. 순한지 잣된지를 봐서 미지우미. 미세하면서도 더욱 미세하니 불가지배하라. 한 가지만 찾고 고집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주가 그럼으로써 보세요. 자, 상관격 하면 때려잡는 폐인이 먼저인 줄 아는데 심여천 선생은 상관용제를 써요. 그러면 재성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주가 유근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그래서 대체로 상관은 불리한데, 관에 불리한데 소위 그러다 흉이 돼요. 상관생재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재생관이 된다는 거예요. 상관생재 재생관을 갖췄다면 전흉위길, 흉이 바뀌어서 길신이 된다. 코로 취하장 이로우니 단지 필요한 것은 뭐예요? 신강하라. 신강하면서 재성이 유근, 뿌리가 있어야 된다. 자, 상관은 나쁘니까 화상을 하려면 뭐예요? 재상이 아니라 화상을 하려면 재성으로서 상관의 기운을 빼서 뭘 도와주라? 관성을 도와주라는 뜻인데, 이런 때 조건이 뭐냐? 신강해야 된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쓰려면. 그래야만이 일주가 뿌리가 유근하고 튼튼해야 이 세 가지 방법에 휘둘리지 않고 아주 바로 귀격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의 명이냐? 이 사춘방의 명인데요. 이건 어울리지 않아요. 이거는 뭐냐? 상관이 너무 강해서요. 인성을 써서 재상하는 사주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사춘병의 명이 그렇다 하는데, 이 명조는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뭐예요? 이건 첫 번째 사례 명조인데요. 이거 금체예요. 그래서 상관이 강해서 뭘로 쓴다? 이 임수를 쓴다고 했는데, 임수 쓰고 나면 뭐예요? 관이 나타나질 않았잖아요. 여기 관이 어디 있습니까? 돌고 돌아야 되는데 못 돌잖아요. 그래서 사례 명조는 안 좋은데, 제가 경신시가 아니고 한 시간만 앞으로 좀 빼는
김이 심한 되면 이거는 뭐가 된다? 화채 수금용조가 화채 수금용조가 돼서 대운이 쫙 풀려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사춘방의 명을 하나 보고요. 김이시로 바꾼 걸 한번 배드릴게요. 자, 사춘방은 이거 분명히 초년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년이 안 좋은 사람이 말년이 좋아봤자 심해천사한테 눈에 띌 리가 없어요. 자, 사춘방의 명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모르겠네요. 예. 이래 갖고서는 지금 여기 딱 제일 안 좋은 운에 들어와 있죠. 오하만 용신이 돼요. 이래 갖고서는 물론 후에는 좋아요. 이렇게 좋은데 이 초년에 이렇게 안 좋아 갖고 심해천사한테 눈에 띄겠어요. 그럼 이걸 김이시로 바꿔보겠다 이거예요. 김이시로 바꾸면 이것은 금채 화목용조예요. 용신이 화죠. 그러면 이건 상관이 강해서 인술 써서 재상을 하는 사주예요. 그런데 김이시름은 화가 강해요. 그러면서 인수가 강하니까 물론 상관격이에요. 인수가 강하니까 충분히 일주가 강해서 어떻게 한다? 재생, 상관 생재까지 쓸 수 있다. 물론 관운까지도 가도 돼요. 자, 봅시다. 이걸 김이시로 바꾸겠습니다. 이래만이 옛날에는 한시각이 차이가 많죠. 예. 관운이 와도 이건 아무 관계 없다. 그러나 화채라 썩 좋지는 않은데 천간으로 갑을 먹은 관계 없다. 그러면서 이거 초년서부터 쭉 좋죠. 그러나 인묘 대운이 오면 화를 도와주기 때문에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 유금은 깨지지 않죠. 그래서 여튼간 어떻게 됐든 이 사주는 30년이 후대가 좋은지 앞이 좋은지는 모르지만 일단 김이시로 바꾸면 초년이 이렇게 좋죠. 그리고 또 가불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병정은 안 좋죠. 그래서 제가 김이시로 한번 바꿔봤어요. 자, 그거 한번 나중 얘기고요. 사춘방까지 했고요. 지난번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설하고가 추천한 인물 2개를 제가 배드렸죠. 오늘 1-1번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했고요. 자, 이래서 상관이 화해서 재성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상관이 화해서 재성이 되는 경우. 이것은 뭐야? 크게 수기가 빼어나다. 이거야말로 일주가 강해야 돼요. 마치 나장원의 명이 그렇다라고 해서 나장원의 명을 이렇게 올려놓다 보니까 이게 떨어지네요. 그래서 이 글씨를 밑으로 내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 하나 써왔습니다. 있나요? 여기 있네요. 갑자, 불에, 신미, 금수상관격이죠. 신미, 무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가 엄청 강하죠. 그래서 이 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성이 너무 강해서 인성으로서 눌러주는 거죠. 인성으로서 눌러주는 거예요. 해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간목일주니까 해, 자축, 인묘진 사오미로 흐르면 괜찮겠네요. 왜냐면 수체니까 목은 플러스 한식이 될 겁니다. 그러나 잘 봐야죠. 천간으로 들어오는 목은 저걸 건드리면 안 돼요. 무토를 건드리면 안 되고요. 지지로 들어오는 목은 이 수가 너무 강하니까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간두지목이에요. 간두지갑이에요. 간두지갑에 통근어 해. 자, 이걸 뭘 쓰냐? 결국은 재성을 쓰겠다는 거예요. 재성을. 재성을. 그러나 회, 미, 성국. 미토가 해서 해미, 목국을 이루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간목으로다가 들어가니까 화수위 목이 됐다는 거예요. 화지생재. 그래서 그러나 그러든 저러든 이거는 수는 체가 된다는 건 변함이 없죠. 자수가 2개니까요. 해수가 변한다 해도 목으로는 변할 수 없어요. 그러나 목화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된다. 해수 속에 간목이 들어왔으니까요. 우위유정하다. 소위 상관생재하고 있다. 맞습니다.
동금불기, 동금이 귀하지를 않은데 이동 그 어느 물을 불용생목하죠. 목을 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연달아서 어떻게 수가 목으로 화하는 바람에 부대어생 생하는 걸 기다릴 필요도 없이 어찌 능히 불이 이게 이제 불호해서 어찌 몸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이게 서리법이에요. 그러니까 위 되다 전원의 으뜸이 궁전의 으뜸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듣는 사람으로부터 네 그렇습니다라는 대답을 유도하는 서리법이에요. 이게 미국에서 중국어와 미국에서의 특징이에요. 서리법.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서리법을 잘 안 씁니다. 옛날 외정시대 때서부터 그러니까 조선 끝나고요. 외정시대까지 독립선언서나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걸 서리법을 많이 어찌 뭐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연설문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일반 얘네들은 연설문이 아닌데도 이렇게 평문에 넣거든요. 일단 옛날에는 이 서리법을 우리나라도 중국식 좀 말로 해서 많이 서리법을 썼지만 요즘은 서리법을 쓰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의 청자의 예 그렇습니다 하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 서리법을 쓰는 것이다. 미국이나 중국어에서 특징이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명절을 컴퓨터 프로그램 무게중은 수체예요. 토화영조에서 수오행이 종조행이고 토오행이 수오행이 종조오행이므로 토오행이 용신이고 화오행은 희신이 된다. 천간으로 투출한 간목은 플러스 한신이에요. 네, 맞습니다. 플러스 한신이에요. 수가 체니까요. 자, 한번 봅시다. 이게 대운이 어떻게 잘 흐르나. 나장원의 명이네요. 네. 여기까지 괜찮죠, 지금요? 예, 이 경진 대운이 최고 안 좋습니다. 진토 대운이요. 사움이 좋습니다. 괜찮아요. 예, 임계수 관계없어요. 천간으로 갑을목이 있기 때문에요. 예, 갑목이 다행히 안 들어오네요. 전부터 아주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요. 예, 좋습니다. 1-2 지어 재성이 상관과는 유정하죠. 예, 그런데 상관을 화해서 재성이 됨으로써 좋다. 그 수기는 서로 위아래가 상대가 되질 않는다라고 해서 마치 진영도의 명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심여천 선생의 말을 이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평주자는 별로 말만 했지 사례명절 안 나와서 제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묘, 기묘, 정축, 병인, 경이네요. 이건 화토 상관격이죠. 축토니까 음이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기토와 경금이 어떻게 해요? 월령에서 같이 투출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목체 금토용제예요. 인묘 묘목해서 아주 딱 이렇게 아주 그대로 찔러주죠. 그래서 자 토생금 하는 거예요. 여기 토생금 하고요. 자 그러면 금토용조가 정확하게 나오죠. 목체 금토용조다라고 해서요. 자 제가 설명을 합니다. 무게중심 체형론으로 무게를 달아보면 목체 금토용조에서요. 목오행이 종조행이니까 금오행이 용신이고 토오행이 시신이다라고 했어요. 진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주 좋습니다. 이 정도면 뭐 아주 좋은 사주죠. 오늘 마지막일 겁니다. 한번 봅시다. 마지막인가요? 아니네요. 오늘 강의가 이걸로 끝납니다. 2번 상관폐인이에요. 벌써 자 상관생제했죠? 두 번째 상관폐인이 되네요. 상관폐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성으로서 상관을 상관이 흉신이니까 눌러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죠. 문인 학사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상관생계는 요즘 사실은 영업하라 라고 하는 게 좋죠. 장사하면 좋죠. 그래서 사실은 나장원의 명이 그랬나요? 나장원의 명이고 진영돈이라는 사람은 일반 평민이고요. 이 사람은 나장원이 됐고요. 모지부 이런 사람은 아마 모씨랑 서랑호가 추천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사춘방이라는 사람들 솔직히 이름을 직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러면 심여천 선생이 추천한 것은 장사로 부자가 된 사람 두 사람의 나장원 하나 그리고 서랑호가 추천한 건 시랑하고 지부하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정인을 써서 상관을 눌러주는 사주는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진짜 원인이나 학사. 그 대신 제가 생각하기엔 상관격에 정인 쓰는 사람들은 요즘은 공무원도 많아요. 오히려 공무원도 많고요. 특히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 상관격에 정인을 용신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 때는 솔직히 일주가 조금 약한 게 좋겠죠. 다음 세 번째 강의도 준비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